10주차 3강 연애 실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호텔 연회장의 고객 선택 속성입니다. 교재로는 251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차트 상으로는 9장. 교재 8장에 있는 내용을 3강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내용이 2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3강은 그 교재 9장에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4주차까지 본 교재를 모두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좀 일부 장은 한 강으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3강이 교재 9장에 있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고객 선택 속성, 학습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속성 요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선택 속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반적으로 학부과정, 4학년 과정에서 주로 다루고요. 이보다 더 많이 다루는 분야는 대학원에서 연구 분야를 조사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선택 속성. 아마 마케팅 분야에서 이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분야에서도 속성이라는 내용들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부분은 통계 분야에서도 요인 분석이라는 내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거의 모든 그 연구 분야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그 연구 분야의 그 논문 중심으로 해서 교재 내용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이제 회의장의 개최지 선택 속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회의지 개최지를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의해서 선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제 연회장 선택 속성인데요. 우리가 연회장을 찾고자 하는 그 선택적인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시설이 좋거나 또 가격이 또 매력적인 가격이거나 또 접근성이 좀 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이제 연회장 선택 속성이고 회의장 개최지는 이제 개최 도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연회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요.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 요인으로는 연회의 목적, 그 다음에 그 연회장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연회 비용, 그 다음에 서비스의 수준, 충분한 연회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그 다음에 연회 시설,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연회의 참가 계층, 그 다음에 연회 시설에 대한 이전 경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요인들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주로 현재 이야기했던 그 변수들이 주요 그 요인으로 현재 그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부분이라는 것이죠. 먼저 제1절 회의장의 개최지 선택 속성인데요. 1980년이죠. 매우 오래됐습니다만 당시 국제회의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도시에서 개최가 되면서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시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국제회의 기획자협회의 후원으로 기획자에 대한 회의장 선호도 조사가 있었어요. 회의 도시로서 접근성과 매력성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하는 도시, 예를 들면 제주도나 또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또 원주도 될 수 있고요. 강릉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쿄나 오사카나 또는 프랑스 파리나 스위스 제노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대표적인 도시에서 국제 회의를 이제 개최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가 가장
그 선호가 있을까? 어떤 요인들이 가장 선호도가 있을까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접근성과 매력성인데요. 이 매력성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력성은 그 도시에 대한 시설이나 분위기, 그 다음에 내저나 문화활동,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함한 내용들을 말하고요. 각 목적지의 특성을 항목별로 서술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국제회의로서의 접근성과 매력성의 내용은요. 회의 기획가가 특정 지역에서 회의 및 연회를 개최하려는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것은요. 적당한 회의시설과 숙박시설을 갖춘 접근성과 매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선정된다고 합니다. 자, 적당한 회의시설, 그렇죠? 숙박시설을 갖춘 접근성, 그 다음에 그 도시의 매력성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이제 제주 컨벤션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 거리와 비용, 시간의 가치로 보아 가능하면 더 매력적인 도시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매력성을 갖춘 회의 지역이라는 것은 상대적 비용으로 측정된 여행 거리로 참가 결정을 하게 되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상대적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회의 개최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 특성 요인으로는 회의장을 비롯한 회의 시설과 회의에 필요한 장비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호텔, 회의장, 전시장 등 국제회의 시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편이었습니다만 요즘 신설되는 호텔은요. 국제회의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호텔과 회의장, 전시장 등의 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국제회의 유치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호텔 분야로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회의장과 그 다음에 호텔, 전시장이 같이 있는 이런 호텔로 취업한다면 장사가 매우 잘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 삼성역에 있는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현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두 개를 현재 같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 가운데는 코엑스라고 하는 그런 초대형 전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장 내에는요, 또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도 갖고 있고요. 인터컨티넨탈 자체 내에서도 대규모 이 그랜드 볼륨이라고 하는 큰 연회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쇼핑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회의에 대한 개최지에 대한 매력성을 충분히 갖춘 곳이 바로 서울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 전시장이다. 코엑스에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그 일산의 킨텍스 좀 다소 좀 멀긴 합니다만 그 회의설과 전시장이 너무나 잘 갖춰. 교재 보게 되면 253페이지 9-1 그 회의 기획자들의 연회장 선택 요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협회, 기획회의, 그러니까 기업회의, 협회나 기업회의 기획자들의 목적지 선택 속성이 개최지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와 세자리오는 회의에 필요한 시설이나 접근성 순서 등으로 제시하였고요. 회의에 필요한 호텔과 시설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을 선택에 미치는 요인으로 우선시한다는 것. 그리고 14 외의 여러 학자들이 에서는요, 호텔 서비스나 맑은 공기, 그 다음에 객실, 회의 시설 순으로 중요도를 제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세는 서비스의 질이나 그 다음에 회의장 시설, 그 다음에 여유, 그 다음에 호텔 시설 순으로 조사했고요. 에델스타인과 레니닌은요, 인기 부대 시설,
그 다음에 좋은 위치, 교통비 순으로 조사했고, 오프먼은 회의장의 부대시설이나 호텔 서비스 질, 객실 이용도 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학자들이 다소 다르게 측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적 요인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럽에서 기획자를 대상으로 했던 내용과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환경적 요인이 서로 다르. 9-1의 그 내용을 표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바하고 세자리오, 그다음 꼬팅, 그다음에 아스에 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들슈타인과 레닌인 오프만이 이 각각의 중요도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절에서는요, 연회장의 그 선택 속성입니다. 우리가 회의 개최지에 대한 선택 속성은 제1절에 다뤘고요. 그러면 연회장만 가지고 그 선택 속성에 대한 연구를 보았는데, 대표적인 학자는 그 마켓 프로프와 미셸 케이가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연회장의 선택 속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회의 기획자가 고려하는 우선순위로는 그 연회장의 음식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서프라이즈하죠. 음식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로 회의실의 규모, 객실 수나 크기, 요금 지불 방법, 그다음에 체크인 아웃 이런 편리성 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장소 선정과는 다르게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함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요. 이는 연회장이 다소 떨어져 있어도요. 이러한 요인을 부각시켜 영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신라호텔 교통편이 물론 이제 지하철역에서 그 장춘단 그 공원 쪽에서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사실 교통편이 계속 좋다고 볼 수가 없고요. 신라호텔보다 더 그 교통이 안 좋은 곳은 대중교통이 안 좋은 곳은 바로 이제 하얏트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근데 이런 곳은 어떻게 돼요? 이런 그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용의 편리함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 5성급 호텔로서 그 상당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거죠. 음식의 질이나 회의실의 규모, 그 다음에 객실 수와 크기, 뭐 이런 부분 등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심슨과 이제 윌커슨의 그 1997년이네요. 당시 회원 수가 100에서 1000명인 협회와 기구를 중에서 45개를 선정하여 회의 기획자를 대상으로 7가지 선택 속성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회의 장소를 선택할 때 회의장의 규모, 그다음 회의실의 실수, 회의실 수가 많으냐, 그다음에 회의 목적지의 매력 정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요. 연애 거리나 여행 거리나 쇼핑, 야간 위락 활동도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설문 항목에는 없지만 서비스의 질과 호텔 내 회의 전문 담당자의 유무도 장소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응답자들도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결과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심슨과 윌커슨에 대한 내용이고요. 현재 이들 그 학자의 내용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연회장의 조건은요, 외적인 속성과 내적인 속성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가 있어요. 먼저 외적인 속성은 첫째, 창문도 없이 사방이 시멘트로 둘러싸인 감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관과 쾌적함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건물 자체도 훌륭하면서 넓은 라운지와 주위 공원 등 넓은 그 5개 공간을 갖추고 호텔 및 공항 등 관련 시설과의 접근성이 우수함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외적 속성은요. 이 제주 컨벤션도 이게 다 그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서울에 이제 그 워커힐 호텔의 비스타 홀이 있는데요. 이 바깥이 전부 다 보입니다. 바깥이요. 그 파노라마 같은 한강 뷰가 전부 다 보여요. 그 큰 대형 연회장에서도요. 그리고 그랜드 하얏트도 보게 되면 메인 무대가 이제 그 폭포수로 되어 있습니다. 폭포수가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때 이제 그 커튼, 메인 무대에 커튼이 쫙 올라가면서 뒤에 폭포수가 이제 연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그 연회장에서 보게 되면 이 넓은 이제 그런 로비 공간들도 크게 그 외적인 그 속성으로 잡히고, 내적 속성을 볼게요. 내적 속성은 이제 회의장의 그 공간의 우수성과 유연성을 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직원의 훌륭한 서비스 정신, 그다음에 우수한 음식 수준, 각종 부대 시설의 무료 이용이나 기타 편리한 화장실, 그다음에 최신 음향 시설, 인터넷 접속, 비디오 컨퍼런스 등 최신 회의 시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적인 속성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최신 그 시설에 대한 투자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개최 장소로서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는요, 회의와 휴가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움, 흥미로움을 주는 개최지 자체의 매력, 회의에 적합한 건물 구조, 직원들의 훌륭한 서비스 등이 여기에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제주 서귀포 가면 제주 신라 호텔과 제주 롯데가 아마 가장 이상적인 이런 그 시설과 외적인 속성과 내적인 속성을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각각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회장. 주최자가 개최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가 연회장인데요. 그 연회장에 회의실이 몇 개가 있느냐, 회의실 수, 그 다음에 규모와 수용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1000명이에요. 1000명이 가서 뭐 이런 국제 심포지움이나 뭐 회의 이런 것을 2박 3일 동안 한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회의실도 갖춰져 있어야 되겠고, 또 분과회의도 하거든요. 그럼 나눠서 분과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회의실도 갖춰져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오와 그 미셸이라는 학자들은요, 학자는요, 그들의 그 연구에서 시설에 관한 중요한 요인을 연회장의 규모, 그 다음에 소회의실의 유무, 그 다음에 시청각 기자재의 보유, 그 다음에 조명 조절 장치, 비용 등 5가지의 개인적 속성과 비교 속성으로 나눠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시청각 기자재인데요. 회의가 주목적인 행사에서는요, 우수한 시청각 기자가 필요합니다. 호텔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시청각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이유는요, 시설과 함께 편리한 자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텔에서 보유한 수량을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할 수 있고요. 주요 시청각 기자료는 마이크, 그다음에 프로젝트요, 동식 통역기, 뭐 기타 시스템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은 이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고객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외부에다가 용역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시장인데요. 국제회의와 국내 대형 학술대회는요, 전시가 규모에 맞게 뒤따라야 합니다. 규모에 맞는 전시는요,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호텔에 보게 되면 연회장이 있고 연회장 앞에 큰 로비가 있어요. 그곳을 이제 전시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 대형 연회장을 전시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시에 이제 참여하는 이제 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은 행사의 그 재원, 행사의 비용을 그 자원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의학학술대회죠. 특히 주요 그 전시 부스는요, 그 메인 스폰서에서 분양되어 행사 주최 측의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이게 돈이 있어야지 뭐 여러 가지 그 품질 좋은 음식도 주문할 수 있겠고, 또 회의장도
또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제회의와 대형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요, 회의와 함께 전시가 가능한 장소도 확보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휴게 공간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포유라래요. 포유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회의 참가자들이 휴식 시간이나 또는 회의장 이동 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곳이 포예라고 합니다. 휴게 공간이요. 회의장마다 이런 공간이 있어야 하고요. 행사 참가자들은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회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쉬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서 커피 블랙이나 또는 다과와 같은 리프레시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또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회의장 준비인데요. 회의가 끝나고 바로 연회가 이루어지거나 다른 분과와의 회의가 회의장으로 나눌 경우에는요, 회의장을 시간 내에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 내에 한다는 것은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게 함을 의미하고요.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행사 규모나 성격에 맞는 정확한 레이아웃을 작성하여 빠짐없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 연회장에 만약에 1000명을 만약에 500명으로 두 개 분과로 나누려고 하게 되면요. 파티션을 쳐야 되거든요. 이 파티션 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양쪽 회의가 나눠지면서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에서는 이제 분할했을 수 있는 파티션이 있거든요. 파티션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구분해야 되고 무대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이나 또는 커피 브레이크 시간 동안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장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음은 이제 연애 메뉴인데요. 연애에 있어서 메뉴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모든 그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연애 메뉴만으로도 회의장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대다수의 호텔이 연애 메뉴는요,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메뉴에 있어서 차이점을 좀 찾아보기란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애 서비스입니다. 연애 서비스요. 연애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고객이 필요할 때 바로 서비스를 함으로써 고객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정중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부담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참가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넘으면요, 서비스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처럼 뭐 회의장을 준비하는데 한 번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인력이 필요한 시간은 뭐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연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이 이용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순발력 있게, 그 다음에 비용을 이제 적정한 비용을 관리하면서 이런 연애 서비스를 향상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행사 안내. 이 부분은 고객이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이 접점 공간에서 행사장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형 행사의 경우 별도의 사인보드를 제작하여 각 코너마다 또는 주차장, 행사장 앞에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이제 그 방법이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행사 안내 표지판의 내용은요, 행사명이 기재되고 장소와 시간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행사장 배너 문항과 같은 같이 준비하면 무난하다라는 것. 종업원의 태도. 서비스 종업원은요, 1차적으로 깨끗한 복장과 용모, 말씨로서 고객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행사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연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은요, 변경되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따라주는 자세를 취해야 하고요. 필요 이상으로 고객을 설득시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예 지배인의 역할입니다.
대규모 회의의 그 연회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연회 지배인의 역할은요, 강력한 그 리더십과 인품을 겸비한 분이 요구됩니다.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에 담당하는 고객은요, 그 행사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이때 연회 지배인의 협조가 고객의 불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회 지배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학습 정리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11주차에는 교재 제 10장, 10장 현수막과 명패, 메뉴 카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